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이라서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어요. 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안 계시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어렵지 않게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렇게 홀로 대학교를 다니며 그 누구의 축하도 받지 못하며 졸업을 했죠. 졸업한 후 중국어과인 저의 전공을 살려 비즈니스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가 남편도 만났고요. 남편은 늘 자주 오는 VIP 손님이었습니다. 늘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멋지다고 생각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부모가 없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온전히 저의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부모가 없다고 저를 반대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정말 오산이었죠. 오히려 더 살뜰히 챙겨주시고 아껴주셨어요. 부모님 외로 처음 받아본 사랑에 그저 얼떨떨하기만 하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잘 자랐어. 돌아가신 너의 부모님들이 보면 정말 기쁘시겠다. 이제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보자. 네 이야기 듣고 참 많이 울었다. 아무리 조금 컸을 때라고 한들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 잘 왔어, 우리 집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생긴 것 같이 너무 좋아요. 정수 씨랑 결혼을 하게 된 건 정말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알아주셔서요. 그리고 친엄마처럼 잘 모실게요. 지켜봐 주세요. 엄마랑 유리랑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좋은데? 고마워. 엄마도 쉽지 않았을 텐데. 유리 이야기 누구보다 가슴 아파해주고 공감해줘서. 내가 우리 엄마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라면 유리한테 더 잘해주실 것 같았거든.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이렇게 잘 자라기 쉬운 줄 아니? 얼마나 속상했을 거야. 그래도 대학교도 가고 혼자 힘으로 얼마나 잘 살았어. 내가 다 뿌듯하다. 참 곱다 고와.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보자. 알겠지? 내가 친엄마처럼 잘해줄게, 유리야. 나한테 기대렴. 그렇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친엄마처럼 결혼 준비도 제 옆에서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안 계시는 절 위해 결혼 준비도 살뜰히 도왔죠. 참 어떠한 것으로 이 감사함을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 쪽도 친척분들이 거의 안 계셨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만 간단히 초대하여 결혼식을 진행하였어요. 제 친구들도 항상 어렵게 살아온 저에게 시댁 잘 만났다며 어찌나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지 기분이 좋았죠. 그 정도로 전 시집을 잘 갔습니다. 남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과분한 사랑을 주었거든요. 어머, 너희 시어머니 너무 좋으시다. 어쩜 널 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네 남편도 그렇고 복 받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앞으로 꽃길만 걸으란 말이야. 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안 그래? 이게 다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생각해. 고마워. 그래야지. 정말 좋은 남편 시부모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결혼식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 꼭 먹고 가. 아유, 기집애. 부럽다.
남편 인물도 훤해. 시어머니 자리도 좋아. 이제야 네 인생이 필요나 보다. 여하튼 너무 축하해, 유리야.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고 전 참 뿌듯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전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나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한석 후 집 근처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셨죠. 이 부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본인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마웠죠. 아유, 그래도 너희끼리 둘이 살아봐야지. 신혼인데 네 마음은 너무 고마워. 요새는 시어머니랑 살기 싫다고 하는 판인데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니? 마음만 받을게. 그래도 신혼이니까 정수랑 알콩달콩 살면서 예쁜 모습 오래가길 바란다. 에이, 어머니는 이제 제 엄마나 다름없는데 정말 함께 살아도 너무 좋아요. 어머니도 참 항상 너무 배려하셔. 아니야. 가끔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 엄마는 그거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엄마는 가장 행복한 일이란다. 알겠지? 역시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신세대스러운 엄마는 없다니까 정말. 고마워요, 엄마. 나 유리랑 정말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줘. 그래, 너희가 잘 살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말 말고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 유리한테 잘해주고 너, 알겠지? 당연하지. 유리는 내가 살뜰히 아낄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말아요. 이럴 때 보면 내 엄마인지 유리 엄마인지 모르겠다니까. 이제는 유리 엄마도 되지. 안 그러니? 유리야, 그저 그냥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어려워 말고 뭐든지 다 얘기해. 알겠지? 네, 어머니 감사해요. 말씀만이라도 정말 힘이 되네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참 고맙습니다, 정말. 결국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집이라 일 끝나고 가끔 시댁에서 저녁도 먹고 하며 가깝게 지냈어요. 부모님 생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시부모님과 남편을 만났을까 하는 마음에 매일매일이 행복했거든요. 평생 행복만 하겠구나 싶었을 생각을 하던 그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야 할 일이 있어서 서류를 떼는데 남편은 초혼이 아닌 재혼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세 번째 부인이었죠. 처음 이 서류를 보고 정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조작된 서류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알면서도 나한테 말을 안 했지? 사실 재혼이라는 충격보다 그냥 저를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더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말이 아니었죠. 이게 뭐야? 아니, 자기 재혼이었어? 그런 말을 했어야지. 아이는? 어떻게 이런 걸 속여? 자기가 나보다 6살이 많지만 진짜 설마 했어. 그래도 그렇지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냐고. 미안해.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재혼이라는 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네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라. 이제 다 말할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 이게 용서로 가능한 일이야? 당신은 날 기만했어.
아니,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얼마나 재밌었니? 참, 난 자기가 날 속인 거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 알아?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어? 당신이 인간이야? 미안해,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신 너 속이는 일 없을 거야. 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남편은 늘 말하려고 했지만 저의 모습을 볼 때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정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말도 못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남편의 재혼이 문제가 됐다기보다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차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매일매일 저에게 사죄를 했어요. 결국 이 일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죠. 그렇게 저를 예뻐하던 시어머니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어쩜 감쪽같이 날 속이고 그렇게 시치미를 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사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에게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렇게 친엄마처럼 본인을 생각하라고 했던 사람이 어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속였는지 용서를 할 수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정수한테 들었어. 미안하다. 나라도 말을 했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네가 어찌 생각할까 늘 노심초사였었어. 정말 미안해. 그래도 그렇죠. 어머님은 얘기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진짜 후회가 된다. 그래도 우리 정수 불쌍한 애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렴, 응? 뭐가 불쌍한데요? 속임수의 소가 결혼한 전 안 불쌍하고요? 그래서 잘해주셨던 거죠? 아들이 사문째니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그렇게 잘해주셨던 거 아니에요? 전 이제 어머님의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어요. 어쩜 그렇게 실망을 주시는지. 내가 다 얘기하마. 우리 정수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주렴, 유리야. 제가 이렇게 모질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막상 어머님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한테 잘해주시던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차마 용서가 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큰 것도 속이는데 다른 거라고 못 속일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이렇게 내가 슬퍼할 때 누군가에게 기댈 수조차 없다는 게 더 슬펐죠. 부모님이라도 살아 계셨으면 이럴 때 마음 놓고 가서 펑펑 울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더라고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세상에 혼자 동떨어진 사람 같았어요.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왜 꿇으시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이러면 제가 불편해서 어떡해. 네? 일어나세요, 얼른. 미안해. 사실 우리 정수 와이프들 결혼하고 보니 어쩜 이리 처복도 안 따르던지 둘 다 사별이다, 정수도. 거의 반 미친 사람이었지. 멀쩡한 와이프들 잃고 제정신이 없겠니?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란 것을 너한테 꺼내기 어려웠을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도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정말. 사별이라뇨? 그럼 전부인 둘 다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우연이... 그래도 말씀은 하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정말.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 널 만난 모양이야. 어찌나 밝아지고 달라지던지. 내 욕심에 차마 그 얘기를 꺼내게 할 수 없다고 했었어. 네가 떠나갈까봐 불길하다면서 말이야. 나도 널 보니까 욕심이 나서 그만.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왜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 뭘로 보고. 저도 부모님 여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해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이것밖에 없구나.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생각 말고 그냥 노파심에 말을 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정수 이제서야 웃는데. 그리고 나도 널 딸처럼 생각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의 말이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던지라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 줄 알았거든요. 사별을 했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정말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마음이 찢어졌겠다,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가져서 그런지 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속이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도 생각해 봤어요. 본인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힘들다 보니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남편도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 오죽했으면 속였겠어 라는 생각 말이에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숨겼던 거야? 사실대로 말해줘. 내가 이해 못 해줄 줄 알고 그랬던 거야? 평생 숨기려고 했어? 미안하다. 정말 평생 숨기려고 하진 않았어. 항상 말해야지 하면서 말 못했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첫째 와이프도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레 떠났고, 그러다 두 번째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사고로 죽었어.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 가서 하겠어? 널 만나서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네가 불길한 놈이라고 할까봐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으니까 말이야. 진짜 미안하다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불길한 놈이라고 떠나가도 좋아. 네 선택 존중해. 미안해. 어떻게 날 그 정도로밖에 안 봐? 나도 부모님 여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할까봐? 너무한다. 날 그 정도 여자로밖에 안 본 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털어놓지, 나도 미안해. 당신 아픔 들춰내서. 제가 부모님을 여일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이 아픔을 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상상이 갔고요. 전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죠. 오히려 전보다도 더 서로의 마음을 공유한 채 단단해져 갔어요. 나와 같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 날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구나 싶기도 하면서
이게 운명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어머니 또한 곁에서 지켜보는 내내 마음을 졸였을까 생각도 들었죠. 너무 고마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참 부끄럽다 너한테. 이렇게 내가 또 빚을 지네. 항상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 마. 나도 미안해. 너무 내가 모질게 말했지? 자기 마음도 참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는 거야. 내가 자기 아픔까지도 감싸줄게. 자기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알겠지? 어머니도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 오늘 저녁 엄마네서 먹을까? 아마 우리 잘 풀었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같이 가자. 엄마 좋아하실 거야. 그동안 어머님도 마음고생 하셨을 생각에 어머님네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저희가 잘 풀었다고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저조차도 마음이 좋아졌죠. 이 일은 이렇게 그냥 덮기로 했습니다. 사별이고 재혼이고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남편의 마음을 저도 알 것 같았기에 더 이상 따지고 들지 않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내가 옆에서 정말 잘 지켜줘야겠다고 생각도 했고요. 어머님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든 마음이 다 덮어진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덮기로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찜찜했긴 했죠. 아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유리야, 네가 있었어. 고맙다.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며느리 최고다 정말.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어머님도 이제 염려 그만하시고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보아요, 어머니. 고마워 정말. 우리 정수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같이 곱고 착한 애를 만났는지. 나도 여한이 없다 정말. 고맙다 유리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로 아픔 가진 사람끼리 만났으니 더 배려하며 살아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도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너희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유, 얼마나 보기 좋아. 이제 내가 두 발 뻗고 자겠다. 시어머니는 참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구나 생각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전 임신을 했어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제가 더 들뜨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깜짝으로 놀래주려고 집에서 준비를 했어요.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온 집안이 축하 파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줬죠. 이게 다 뭐야? 무슨 좋은 일 있어? 풍선이며 케이크며 자기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오늘 무슨 날인가? 자기 아빠 됐어. 축하해. 7주 됐대.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라고. 자기 어떻게 생각해? 놀랍지? 뭐? 임신? 그럼 임신을 했단 말이야?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조심했잖아. 어떻게 임신이 되지? 아,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보다는 놀란 표정이 가득했죠.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실망스러웠어요. 그 누구보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좋아하긴커녕 오히려 놀라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거든요. 속상했어요. 자기
그 표정 뭐야? 안 기뻐? 아니, 난 자기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가지면 좋지 않아? 아니, 그렇기도 한데. 너무 갑작스러운 임신이니까 그렇지. 아직 우리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 싶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부모가 돼가는 거지. 너무 실망스러운데? 자기 표정이? 난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기쁜 거야? 아니야. 기뻐. 그냥 좀 당황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익숙해지겠지. 오늘은 너무 갑작이라 약간 당황스럽네.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실망한 기색이더라고요. 딩크는 아니었지만 아이에 대해 한 번도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없던 터라 남편의 마음을 내가 잘 몰랐던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어머님께도 얘기를 드렸죠. 하지만 남편과 함께 어머니도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액션을 취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임신했어요. 이제 7주래요.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기분 얼떨떨 하시죠? 뭐? 임신? 아니, 계획한 거니? 정수가 그러자고 해? 아니, 어떻게 임신이? 아, 싫은 건 아니지만, 좀 놀랍구나, 갑자기. 정수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임신이 별로 좋진 않으신가 봐요. 애가 섭섭하겠어요. 그래도 생긴 생명인데. 아니, 당황스러우니까 그렇지. 너희끼리 알콩달콩 더 살다가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빨리 애가 생겨서. 그래도 정수 씨 나이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생긴 게 잘 된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제 할머니 될 준비하셔야죠. 애 있으면 얼마나 고생인데. 네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너희끼리 알콩달콩 사는 게 없어진다니까. 다 짐이다 정말. 에이, 짐이라뇨. 어머님, 정수 씨가 짐인 적 있어요? 자식인데요, 뭐. 그래도 전 너무 설레는 거 있죠? 누구 닮았을까 하고요. 아이가 짐이라는 말에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론 좀 불편했지만요. 그래도 어머님과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어머님과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조만간 알게 되는 사연이 발생했죠. 남편과 어머니는 저에게 실망감을 표한 게 미안했는지 임신을 했으니 보신을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좀 미안했나 싶기도 했고 저 역시도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반응한 게 좀 걸리셨나 봐. 나도 그렇고. 오늘 너 보신 시켜주러 가자는데? 같이 갈 거지? 어때? 나야 좋지. 그래. 나 사실 그날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뭐 놀랄 수야 있지. 그래도 어쩜 생긴 아이한테 그렇게 실망을 할 수가 있어? 뱃속에서도 다 듣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해. 알겠지? 내가 미안해. 생각이 짧았어. 참 철없지.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자기 기분도 풀고 그러자.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따라 오골개집을 따라갔죠. 시어머니는 미리 오골개집을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으리으리한 오골개집에 도착을 한 후 식전 화장실에 먼저 들려 손을 닦으려고 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에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고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이랑 당신 먼저 드실 준비하고 있어요. 와, 너무 맛집 스멜 많이 나는데요? 기대돼요. 그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아까 저희가 등장할 때부터 자꾸 저희 쪽을 힐끔거리는 종업원이 제가 화장실에 가자 절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거울을 보며 확인하던 찰나 종업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혹시 시댁 사람들이에요? 남편? 시엄마? 아, 제가 오지랖인 걸 알지만요. 혹시 저 사람들 모르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 되시는 분인데, 뭐 아시는 분들이세요? 아까부터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종업원이 해준 말에 전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식사를 하는데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식사를 마치고 전 알아볼 것이 있어 다음 날이 되어 남편과 시모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보험 여부를 확인하러 사무실에도 들려야 했고요. 저도 모르게 들어져 있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있더라고요. 무려 4억짜리로요. 제가 죽으면 이 모든 보험금은 남편에게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서야 종업원 말이 다 와닿더라고요. 사실 그날 종업원이 해준 얘기는 남편이 지금 보험 사기로 인한 조사를 계속 받고 있고 본인은 전 와이프의 아는 언니라고 했어요. 사실 그날도 그 동생이 남편이 무섭다, 이상하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보험금 들어져 있는 거 알아봐요. 저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아요? 내 아는 동생도 그렇게 죽었다고. 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첫 와이프도 그렇고 내 아는 동생도 그렇고 다 사망이 교통사고야. 안 그래요? 저 사람들 수법이야. 알아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좀 제대로 알아봐요. 혹시라도 큰일 치르기 전에. 아유, 무서워라. 얼굴 뻔뻔히 저러고 돌아다닌다니. 참 이래서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라니까. 내 아는 동생이 얼마나 착했는데 부모도 없이.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럼 그건 중대 범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난들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법망을 다 피해간다고. 경찰도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못 집어넣는 거지. 하여튼 잘 알아보고 빨리 끝내요. 내가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 그쪽도 부모가 없어요? 저 사람들 수법이라니까. 남편의 전 와이프도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뒤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만 골라 결혼했더라고요. 그리고 전 언제 차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었죠. 어떻게 밝혀낼까 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아이마저 유산을 하고 말았죠. 제가 유산을 하자 남편은 위로를 해준답시고 좋아했지만 전 그거마저 소름이 돋더라고요. 유산을 하고 전 곧바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죠. 흥신소에 의뢰를 하는 거라 돈이 있게 들었지만 정말 정확한 정보더라고요. 오골개집 직원 말대로 부인들 2명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그리고 사망보험금 각각 5억씩 본인 수령,
둘 다 가족이 없는 무형고자였고요. 보험회사에서도 이걸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했지만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임신을 한 것도 기쁘지 않았던 게 본인들의 계획에 어긋나니까요. 그거였어요. 전 이 일을 알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과 보험회사 사람들도 남편을 조사했었던 사람이었기에 조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의 혼인무효 소송을 걸자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 유산한 건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혼인 무효라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몰라서 물어? 소름 끼쳐. 당신 두 와이프 교통사고, 사망보험 수령금 다 당신이 차지하고 그 사고도 의문이 많다던데? 하필 둘 다 자차 브레이크 고장. 이게 말이 돼? 난 언제쯤 처리할까 그 생각하고 있었지? 그 와이프 둘 다 무형고자라며. 나처럼 부모도 없는 그런 여자들만 골라서 아예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걸 안 이상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아이 가졌다고 했을 때 왜 안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어.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겠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아이까지 있으니. 아니, 그건 세아가 오해다. 어떻게 이런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니?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상식적이라 더 이해가 안 가네. 당신들 날 만만히 봤지? 부모 없다고 내 유산 그리고 사망보험금 꿀꺽하고 여기 나르려 했다며. 흥신소 통해서 알아봤어. 다음 달 4일 중국 가는 배편 알아봤더라? 그것도 밀항으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것까지 다 증거로 넘어갈 거야. 그전엔 날 어떻게 할 모양이었나 보지? 절대 용서 안 해. 어디 죗값 단단히 치러봐. 알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놀란 듯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절 설득하려고 했죠. 정말 소름이 돋았고 계속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당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제가 미랑 편까지 다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네가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별다르게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제 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궁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전 빨리 그 길로 집을 나와 소송을 준비했어요. 흥신소에서 알아본 증거들과 오골갯집 직원의 증언, 가뜩이나 보험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던 터라 소송이 어렵진 않았어요. 전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싸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사고는 우연이라고 했잖아. 내 친구가 보험을 하니까 그냥 들어주느라고 들었던 거고. 자꾸 그럴래? 너마저 날 못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오해라니까, 어? 제발 믿어주라. 나 너밖에 없잖아. 제발. 입 닫어. 누굴 호구로 보나. 경찰 조사도 했었던 거 다 알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 힘들 거야. 벌 달게 받아. 소름 돋는 인간아.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 걸지 마. 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당신이랑 마주보고 있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전 그렇게 예정대로 모든 걸 진행해 나갔어요. 원래도 보험회사와 경찰이 조사 중이었던 사안이라 제 신고가 들어가자 사건 조사에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선 저의 뜻을 들어주어
혼인 무효도 되었어요. 계속되는 법망의 추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사고로 위장하여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자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날 오골개집만 안 갔어도 전 몰랐겠죠. 아이를 잃었지만 아마 어차피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큰일을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2건의 살인죄와 보험 사기에 대한 건, 그리고 저에 대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1년을 받았고요. 시어머니는 공모했다는 죄로 똑같이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구속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신이 바짝 차려졌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지금은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아찔하기도 하고요. 전 그때 이후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자상한 남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왜 그 남자랑 결혼했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오지만, 이 험난한 세상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떠올리기도 힘들고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좋은 남편을 만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일이 생긴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헤쳐나가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엄마와 함께 세계 여행 중인 30대입니다. 사실 세계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막상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 엄마와 더 애틋해지고 추억도 많이 쌓아서 정말 좋네요. 왜 진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부녀였어요. 결혼을 해 제 가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 사건을 계기로, 아니 그전부터 고민하던 일로 다시 싱글이 되었네요. 그때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사연 보내봅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제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실 정도로 저에게만 집중하셨죠. 일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전 제 롤모델이 엄마였어요. 상견례 날 시부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저희 둘이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아등바등이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따님을 대단하게 키우시다니요. 사돈 관계 떠나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은주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친구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다 사돈을 닮아서 은주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가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주한이 처음 인사 왔을 때 정말 건실하고 의젓한 친구가 인사를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혼자서 딸아이를 키웠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부모 마음이죠. 다 이해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딸아이 혼사기를 막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었는데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은주같이 착하고 참한 아이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된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고요. 사돈께서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세월이셨을 텐데 이렇게 곱게 키운 따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우리도 우리 주한이 애지중지 곱게 키웠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자랑은 아니지 뭐. 저희가 사실은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좀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맘에 안 들어도 한다는데 뭐 별 수 있나? 하여튼 둘이서 잘 살기만 바래야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혼에 대해서만 너무 간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둘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가 칭찬을 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시부가 먼저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이대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었죠. 그렇지만 전 이때 과감하게 포기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주말에 쉬는 날이면 남편 가게에 가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하루는 제가 몸살이 나서 도와주러 못 간 날이 있었죠. 너 지금 어디니? 설마 남편이 뼈 빠지게 주말까지 일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쉬고 있는 건 아니지? 아까 보니까 가게 엄청 바쁘던데 여태 안 나오고 뭐하고 있어? 얼른 나와서 네 남편 좀 도와. 이럴 때 도와줘야지. 쉬는 날이라고 여태 한 번을 안 도와준 거야? 아니 너야 평일에도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만 우리 아들은 내내 왔다 갔다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큰 거 말하니? 저 오늘 몸살 나서 도와주러 못 갔어요, 어머님. 원래 주말마다 남편 가게를 도와주러 나가는데 오늘만 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가게 잘 안 오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내 아들 가게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거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좀 들렀어. 친구들이랑 근처에 왔는데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들 가게에서 밥 좀 먹고 가려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니? 아니 몸 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몸살이 났대? 정작 몸살 나야 하는 애는 안 나는데 너도 참 몸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니? 그럼 너 이따가 운전은 좀 해줄 수 있지? 여기서 술 한 잔 마시려고. 차 끌고 와서 대리 부르기 좀 아깝고. 아, 어머님, 저 몸살 나서 약 먹었더니 정신도 없고 어지러워서 운전하기는 힘들어요. 남편한테 대리 불러달라고 할 테니 대리운전 불러서 가세요. 저도 원래 잘 안 아픈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남편 가게일 도와서 그런가 봐요. 남편은 쉬는 날에 푹 쉬기라도 하지. 저는 남편 일도 도와줘야 하고 집안일에 제 일까지 해야 해서 힘드네요. 시모는 제가 뭘 하든 못마땅히 하셨어요. 가끔씩 지인들을 데리고 남편 가게로 가 식사를 하고 가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돈 한 번을 내신 적도 없으셨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베푸느라 가게에서도 제일 비싼 고기들만 주문해서 대접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한번 식사하고 간 날이면 남편은 은근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모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원래 본성은 착하신 분이셔. 하도 시집살이에 시달려서 그러신 거지. 원래는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이야. 당신한테는 그냥 지금 시어머니 역할을 하느라 그러신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당신한테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마음이 좀 급하신 거지.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 어떻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저번에 어머님 하시는 얘기 못 들었어? 나보고 이렇게 게을러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냐? 남편 아침밥은 왜 안 챙겨주냐? 결혼했으면 이 일보다 남편 일이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한 거라고? 당신도 그때 좀 너무한 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아직 엄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당신도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할걸? 지금이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도 너무 시댁이라고 벽치고 듣지 말고 일단 마음을 좀 열어봐. 엄마가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당신한테 그렇게 말 안 하지. 전 어떻게 그렇게 착하다는 사람이 사람 면전 앞에 두고 막말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 의문이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뭐라 항변을 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는데 어느 날은 친정에서 보내주신 해산물을 가지고 시댁에서 밥을 먹어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우리까지 신경 많이 쓰셨구나. 사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이거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다고 꼭 전해드려. 주한이 너도 장모님께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우리 은주가 사돈을 닮아서 마음이 참 예쁘네. 사돈께서는 별일 없으시지? 다음에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하자. 좋은 곳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리렴. 사돈 덕에 오랜만에 해산물 포식하겠구나. 당신은 무슨 입에 발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뭐 해산물을 안 먹고 살았나? 이런 거야 그냥 마트만 가도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오버하면서 말하기는. 예, 다음에는 해산물 이런 거 안 보내도 된다고 하렴. 솔직히 집에서 누가 해산물을 먹니? 비리고 냄새나고. 네 엄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봐서 뭘 모르는 게 여기서 티가 나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사돈께서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걸. 그리고 우리가 해산물을 언제 이렇게 먹어봤다고? 징그럽다고, 손질 어렵다고 한 번 내온 적도 없으면서. 당신이나 집안일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솔직히 생선 한 번 구우면 온 집안에 냄새 다 배이고 그거 빠지려고 하면 또 시간 들여야 하는데 집에서 매번 먹는 건 힘들지 뭐. 살림도 한 번 안 해본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요? 아주 그냥 애틋하네 애틋해. 밥 먹고 싶거들랑 그 집 가서 밥 달라고 하세요 그럼. 시부가 한 번씩 친정엄마 칭찬을 할 때면 시모는 더 폭주하면서 막말을 내뱉었죠. 집에 돌아갈 때 남편과도 크게 다퉜지만 남편은 그저 부부싸움일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결혼하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살림을 다 시모의 친정엄마가 해줘서 살림에 서툴렀죠. 그런 시모가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났어요. 시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을 했었는데 시모의 철없는 행동은 거리를 둬도 이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이번 달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왔어? 하긴
저번 달에도 당신 가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아휴, 걱정이다 정말. 경기도 좋지 않고 가게 운영도 힘들고 당신도 고민 많겠네. 생활비는 이번 달이야 그냥 내 월급으로 산다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긴 하네. 아, 그런 게 아니고, 매출은 그냥 그럭저럭 평소랑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이번에 엄마 명품 가방 사드렸어. 엄마가 이번에 동창회 갔는데, 자기만 명품 가방 하나 없다면서 선물로 사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냥 사라고 해서 돈 보내드렸지. 가방 잘 사긴 했더라. 역시 명품이라 좋긴 좋아. 나중에 당신도 필요하면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해. 뭐? 지금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고? 아니, 당신 가게 운영도 힘들다면서. 그러면서 명품 가방을 사드리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한테 가게 상황 얘기 드렸어? 가게 상황 별로 안 좋다면서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다음에 좀 일 좀 잘 풀리고 나면 나중에 사드리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에이, 엄마한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냥 이렇게 된 거 앞으로도 열심히 벌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다음 달 매출 잘 나올 테니까. 이번 달도 그냥 잘 버텼잖아. 다음 달에는 날씨도 많이 풀리고 그러면 손님들도 많이 올 거야.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게는 하루하루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턴간 하루 종일 손님이 없던 날도 많아졌죠. 매 주말마다 가서 도와줬던 저도 사람이 오지 않으니 팔이 날리는 가게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남편은 그래도 고집스럽게 가게 운영을 해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가게에 잠깐 좀 정리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고기 쪽 공부도 좀 하고 배워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여기도 젊었을 때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고 그냥 하는 거라고 했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고 좀 당신도 배우다가 새로 가게 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나는. 여태껏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만둬. 버텨볼 때까지 버텨봐야지. 그래도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난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내가 뭐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거라곤 가게 운영하는 것뿐인데 이 상황에서 뭐래 그럼. 그냥 이렇게라도 일하고 있는 게 낫지 뭐. 당신이 원하면 내가 축산 쪽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 전에도 바로 농가랑 연결해서 운영하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지금처럼 고기 납품받아서 하는 거 말고 말이야. 나는 지금 손님도 없이 계속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해.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현장을 몰라서 그런 거지. 현직에 있는 사람 말이 맞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주변에서 다 가게 접어라 말도 안 하는데 당신만 지금 가게 정리하라고 난리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계속해서 고집만 부렸고 결국 몇 달을 더 시간만 끌다가 가게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가게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기도 했고 빚만 잔뜩 쌓인 채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뒤늦게 남편은 제가 말했었던 축산 쪽 일자리를 언급했지만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여서 뒤늦게 후회를 해도 늦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쌓인 빚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과감히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감히 끝낼 줄도 알아야지. 어찌되었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고집대로 한 것도 있으니 해결도 네가 알아서 해. 처음부터 온 준 말 들었으면 이렇게 빚이 쌓일 수가 있었겠니? 너희 둘이서 가정 꾸려가는 거야. 네 고집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둘이서 서로 맞대고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얘가 뭐 알아서 그랬겠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책임감 많은 아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건데 왜 얘 탓을 해요? 아들아, 괜찮아. 젊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으면서 크는 거야. 그나저나 그 빚은 정말 어떻게 하니? 그래도 가족이면 이런 거 똘똘 뭉쳐가지고 다 이겨내야지. 그럼 은주가 직장 다니니까 대출 이런 거 받을 수 있지 않니? 일단 급한 거부터 네가 대출 받아서 메꿔줘라. 네? 갑자기 대출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지금 남편 빚이 너무 많아요. 당장 생활도 힘들 정도인데 또 대출 받아서 빚 해결하라는 건 그냥 돌려막기밖에 안 돼요. 그냥 다른 일자리를 저도 알아볼게요. 급한 건 모아둔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도 우리 아들 앞으로 빚 있는 거보단 낫지 않겠니? 너는 직장도 다니고 수입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무튼 애한테 혼자 해결하라고 떠밀지 말고 너희 부부니까 둘이서 같이 해결을 해. 알았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옆에서 잔소리도 하지 말고. 얘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랬겠니?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시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시모는 끝까지 아들 편만 드셨어요. 늘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도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나니 기운이 사라지더라고요. 통통했던 남편은 한순간에 살이 쪽 빠져버리고 말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이상하게 저를 눌러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시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 엄청 잘생기지 않았니? 우리 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살 빼면 이렇게나 멋지다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 쫓아다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지? 살 빠져서 이렇게 멋져지니까 총각 같아. 주변에서는 부럽지 않냐고 말 안 하니?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남편이 있으니까 다들 부럽다고 말 많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잘생겨지면 네가 불안하니까 밥 좀 잘 챙겨줘라. 어떻게 밥을 먹이길래 애가 자꾸 살이 빠지니? 열심히 일하니까 살이 빠지죠. 요즘 일용직 나가고 있잖아요. 남편 지인 중에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나 봐요. 거기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몸 쓰는 일이라 그런지 살이 쭉쭉 빠지네요. 안 그래도 가게 할 때는 운동도 안 하고 내내 술만 마셔서 살이 엄청 쪘는데 그나마 살이 빠져서 다행이네요. 에휴, 우리 아들 이렇게 막일하면서 살 애는 아닌데 이래서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봐. 우리 아들 평생 탄탄대로 잘 풀리랜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이러니?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더니만 그때 네 아빠도 막일 했었다고 했었나? 네? 지금 제 팔자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 남편이 만든 거잖아요. 무리해서 가게 운영하고 접을 수 있을 때 안 접어서 지금 이 난리 난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너무 서운해요. 아니, 내가 뭐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하여간 너도 앞으로 잘해야 될 거야.
이렇게 선 쫙 그어가지고 네가 했느니 내가 했느니 가르지 말고 어쨌든 부부 일이니까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지. 니 탓 내 탓 하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무리하게 가게 운영하면서 빚을 내 힘들게 사는 건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집안일이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또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시모를 볼 때마다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살림을 하길래 맨날 집이 이렇게 엉망이니? 냉장고에 먹다 남은 음식도 그대로 있던데 그거 바로바로 치워야지. 그냥 두면 어떡해? 결혼을 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무리 네가 밖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너는 이제 주부야. 주부면 집안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유, 그리고 왜 쓰레기를 우리 아들한테 갖다 버리라고 시키는 거니? 네가 퇴근하고 후딱 가서 버리면 될걸.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안일은 부부의 일이잖아요. 저보고 니 탓 내 탓 성가르지 말라고 하셔서 집안일도 저희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 남편은 몸이 힘드니까 제가 쓰레기 버리는 것만 해달라고 한 건데요. 어머님 말씀 따라서 하면 솔직히 남편은 집안일 같이 하는 것도 없죠 뭐. 뭐? 살림이 무슨 부부 일이야? 살림은 여자 일이지 여자 일. 그걸 어떻게 남자 손에 쓰레기를 지어줘? 앞으로 남편 손에 쓰레기 지어주지 마라. 네가 그렇게 시키면 애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 집안에서 가장으로 우뚝 서게 해줘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내가 말했지?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고. 네가 자꾸 우리 아들 그렇게 잡으면 애가 밖에서 길을 펴겠니? 말도 안 되는 시모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아무리 시모를 피하려고 해도 말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괜찮아지다가도 한 번씩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도 하셨어요. 그런 시모 때문에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죠. 그런데 매번 다툴 때마다 남편은 끝끝내 본인 엄마 편만 들었고 제 속상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감을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그저 아들 안쓰러워가지고 하는 말인데 당신이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고 넘어지니까 엄마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지. 당신도 잘못 있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 볼 때마다 당신은 잘나고 좋은 사람이고 나는 못나고 나쁜 사람 취급하니까 그렇지. 매번 나 볼 때마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래.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왔으면 알아서 술술 잘 풀리고 그랬을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잘못 들어온 거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인데? 아이, 그게 무슨 그런 말이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당신 너무 엄마 말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해. 그냥 엄마한테 당분간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할 테니까 스트레스 좀 혼자서 받지 마. 당신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 할수록 엄마랑 당신 사이 나빠지는 거라니까. 당신도 좀 노력해봐. 엄마를 너무 믿게만 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엄마 속은 여린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한테만 그런다는 건 당신 문제도 있는 거지. 아니라고. 당신 엄마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니까? 너무 당신 시선으로만 어머님 보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들어왔는지 매번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은 안 그런다, 그렇게만 말하는 건데. 당신이 제일 너무해. 남편과 한 번씩 다툴 때마다 냉전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제일 서운함을 느꼈지만 사실 저도 제 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죠. 몇 달 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남편도 많이 피곤해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주간 설득 끝에 남편은 다시 새로 시작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결심을 시댁에 전하자마자 시모는 모든 게 바로 자기 덕이라고 하셨죠. 예, 내가 걔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남자가 한번 동굴 속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럴 때 옆에서 계속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면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지.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우리 아들 다시 일어나게 옆에서 얼마나 다독이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다시 이렇게 일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니? 아, 네. 어머님도 기쁘시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예 다시 개업할 생각을 안 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요. 그래, 너 나한테 진짜 감사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래서 힘들 땐 옆에 있는 사람들 노력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잖니. 나 아니었으면 걔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일용직만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옆에서 가족을 생각하라고 말도 해주고 기운도 북돋아주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지. 너 혼자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지. 이래서 여자 역할이 중요한 거야. 전 시모의 말에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명을 하는 것도 입 아프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다시 개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가게 운영을 도왔죠. 시모는 가게를 다시 운영하자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공짜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시모에게 더 이상 공짜로 식사 대접을 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니? 우리 아들 가게에서 엄마가 밥을 먹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태껏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말라 말 한마디 없었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는 건데? 너 참 웃긴다. 뭐 회사 그만둬서 가게에서 일한다고 너까지 사장이 된 거 같니? 저기 우리 아들 가게거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야? 어머님, 저기 저랑 남편이 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지금 겨우 자리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어머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식사 대접하면 그거 저희가 며칠 메꿔야 하잖아요. 나중에 저희 정말 잘 되면 언제든지 식사 대접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은 자리 좀 잡을 때까지 자제 좀 해주세요. 저번 주에도 오셔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 몇 분이랑 같이 수십만 원 드시고 가셨잖아요. 너는 시어머니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깝니? 우리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고 매출이야 수십만 원이겠지만 고깃값도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말은 필요 없고 아들이 별말 안 했으니 상관하지 말아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명령질이야? 시모는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무시하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난감해했지만 그렇다고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는 없었는데 얼마 뒤 다시 개업한 한우집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직원 한 명이었던 가게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직원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시모는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바쁜 가게로 들이닥쳤고 손님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 자리를 빼달라며 직원들에게 난리를 피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리러 들어가자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죠.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안 그래도 너 여기서 내쫓으려고.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게로 오지 말라는 둥, 돈을 내라는 둥, 개념 없는 소리를 짓거려? 지금이 니년 갈아치울 때다. 당장 이혼해.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좋다고 따라다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너야 우리 아들 덕 보면서 이렇게 잘 되는 고깃집 사모님 소리 듣고 싶겠지만 이게 네 덕이겠니?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운 덕이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손님들 앉을 자리도 없어서 밖에서 몇 분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시고 무작정 자리를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게 이미지 나빠지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뭐? 이미지? 가게 이미지 나빠지는 건 네 탓이겠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라 말아야? 너야말로 여기서 나가. 내가 네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저리 꺼져. 우리 아들 가게에서 나가라고. 지엄마 팔자 닮아가지고 드세기는. 내 아들까지 네 팔자에 끼어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나가야 할 건 제가 아니죠.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내 가게에서 나가. 팔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 아들 내 덕에 지금 가게 사장 된 거야. 알기나 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여보세요? 엄마, 조서방 가게 정리해. 가게 주인의 정체에 시모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가게 주인은 다름없는 저희 친정 엄마였죠. 엄마는 평생 일을 하며 번 돈으로 건물 하나를 매입하셨는데 남편 상황을 듣고서는 건물 1층짜리를 공짜로 내어주셨어요.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시모가 알면 시모 질투하시기 때문에 난리가 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시모는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모의 부당 대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로써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인정되었죠. 이혼 청구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과 시모 모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자신을 했지만 그때 당시 가게 직원들이며 CCTV로 시모의 막말과 행동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고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야 시모와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은주야. 아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 모르고 너한테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제가 은주한테 그런 말 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누구보다 당신 편이 됐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가게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지. 아닌가? 당신 막무가내로 빚 만들어 왔을 때도, 다 망한 가게 끝까지 버티고 놓지 않았을 때도, 당신 엄마가 나한테 막말한 거 편들었을 때도, 여러 번 당신 놓을 기회 있었지만, 나 꿋꿋이 버텼어. 근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건데?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걸 놓친 건 당신이야. 당신이랑 다시는 함께 할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 그렇게 전 남편과의 연을 모두 끊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도 시모와 별거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시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도 안 하고 살았던 시모는 이제야 첫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을 해봤던 경험이 없으니 작은 가게 설거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하지 못해서 잘리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막말을 들어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가게는 빠르게 정리를 했고 전 일을 그만둔 김에 엄마랑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좋은 인생 경험을 한 거라며 절 다독여 주셨죠. 생각해보니 시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엄마 팔자를 닮았죠. 멍청하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남편과 사는 선택이 아닌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기 위해 전 이혼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엄마의 당당한 인생을 닮지 않았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늘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